네, 행복한 토요일 아침 다양한 건강 정보와 함께 여러분의 건강 가이드, 건강 일부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정입니다. 네, 자, 제가 며칠 전에 또 옛날 영화를 한편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 원초적 본능거 보다가 아, 주변에서 좀 야한 장면 나오면 이거 누가 볼까 이렇게 걱정해서 봤는데 거기 그 샤론 스톤이 다리를 쫙 꼬면서 이렇게 담배를 탁 피는 모습이 있었어요. 명 장면이죠. 네. 네. 근데 멋은 있겠지만 담배와 다리 꼬는 거 저는 직업병인가 봐요. 둘 다 저거 안 좋은데 다른 예. 남자들은 정말 섹시하구나 이렇게 봤겠지만 그렇죠. 저는 왜 담배 피는 것도 건강에 안 좋을 것 같고 다리 꼬는 것도 건강에 안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정말 보기에는 멋지지만 네. 그런 자세가 또 허리 유통을 유발하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또한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역시 바른 자세가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습관이 병을 부른다. 특히 또 이런 네. 몸에 그 꼬는 이런 자세가 이 척추에 대한 무리를 줘서 병이 생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와우 메디컬 114 시간에는요, 척추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척추관 협착증의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고도일 병원의 권원일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자, 저희 그래요? 와우 메디컬 114에서는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 02-66769에 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02-66769에 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전화번호 어떻게 되죠? 자, 6676-0114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네.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 여러분 전화 주시면 여러분 그 허리에 대한 부분 저희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까 선생님 이 샤론 스톤 얘기했잖아요. 예. 네. 우리 남자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왜 그런 게 보이죠? 담배 피우고 다리 꼬는 게 별로 건강에 안 좋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서 요즘에 허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이 질환이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관심도 갖고 있고 또 그런 병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앓고 있기 때문에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병일까요? 예. 척추관 협착증이란 말 그대로 척추가 내려오는 관이 협착, 좁아지는 병을 말합니다. 이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결국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눌러서 다리에 마비가 오고 통증이 오는 허리 엉치부터 다리까지 쫙 당기는 걷다가 쉬어야 되는 이런 병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척추 모양을 들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게 이제 척추의 모형이고요. 이게 척추의 앞쪽, 이게 척추의 뒤쪽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와 협착증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 디스크가 뒤로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것을 디스크라고 하고요. 척추를 위에서 봤을 때 이 동그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위가 나이가 들면서 좁아지는 이것을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진을 통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지금 일단 화면을 보시면은요. 그 왼쪽에 정상 척추 모양이 나오는데요. 삼각형으로 예쁘게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문제가 없는 척추관 협착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그 척추 관 부위가 연세가 들면서 비후가 일어나서 척추 신경이 많이 눌리고 아주 좁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MRI 사진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요. 왼쪽에 하얗게 위에서부터 쭉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신경이 내려오는 길입니다. 네. 정상 척추의 경우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막혀 있는 부분이 없지만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뒤쪽 앞쪽에서 막 튀어나와서 신경관이 많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군요. 바로 예.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관이 좁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경을 눌러서 통증을 야기시키고 거기 염증도 생기게 하고 또 다른 또 2차적인 통증을 또 야기시키게 되는 맞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기존에는 디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협착증이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척추관 협착증으로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척추관 협착증은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시면 댁에서도 협착증이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첫 번째는 협착증의 큰 특징입니다. 오래 걸으면 걸을수록 다리가 저리고 버스 한 정거장을 가다가도 잠깐 쉬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허리를 펴면
통증이 심해지고 허리를 굽히면 편해져서 자꾸 앞으로 숙이게 됩니다. 네. 그 노인병 중에 허리가 굽는 병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가 압박골절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할 수가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예. 네. 세 번째는 그 일어서서 걷기가 힘들지만 쪼그리고 앉으면 아주 편해집니다. 그래서 네. 그 경사가 있는 곳을 잘 올라갈 수가 있는 반면에 평지에서 허리를 펴고 걸어야 되는 데서는 오히려 더 가다가 쉬어야 되는 그런 병이라고 네. 할 수가 그 있겠습니다. 등산하실 때도 그 올라가실 때는 잘 올라가시는데 어르신들이 내려오실 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예, 정확합니다. 네. 다음 증상입니다. 그 주무실 때 다리가 시리고 차거나 때론 쥐가 잘 나는 증상들 역시 혈관이 같이 눌려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협착증이 아주 심해졌을 때의 경우입니다. 대소변장애, 소변을 못 보신다거나 또는 너무 자주 보게 된다거나 대소변 증상이 있거나 또는 다리에 마비가 와서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을 만큼 심해질 때 이럴 때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보는 그럴 그렇군요. 만한 증상들입니다. 네. 네. 지금 증상들을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허리를 구부리면 자세가 편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구부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예. 조금 많이 생기는 질환이고 그렇다면 디스크는 좀 젊은 분들한테 생기는 질환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네. 네. 이제 정확하다는 소리를 많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네. 저희도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죠? 조금 네. 설명을 주신다면요. 좋습니다. 네. 네. 허리 디스크와 그 일반 협착증과의 차이를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일단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증상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예.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오히려 증상이 네. 편해지고 디스크는 허리 다리가 함께 아프고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다리 엉치, 물론 다리 증상도 있고 허리 증상도 있지만 주로 엉치 부위가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네. 디스크는 좀 앉아있을 땐 불편하다가도 걸으면 금방 편해지는 반면에 협착증은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리가 마비감이 오기 때문에 많이 걸을 수 없는 그런 네. 증상이 있고요. 그 자가 진단하는 방법인데요. 허리 디스크가 심하신 분들은 누워서 다리를 펴고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누워서 다리를 드는 것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디스크는 주로 젊은 층에 호발하고 협착증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요. 이제 통증이 심한데 무릎 이거를 그냥 방치한다거나 예. 그냥 뭐 이렇게 참고 살아야지 이랬을 때는 어떤 증상이 또 나오나요? 예, 반드시 그 정확한 진단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허리뿐 아니라 다리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릎만 아픈 분들도 있고 발목만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흔히나 그 무릎이나 발목의 통증인지 잘못 알고 병을 방치했다가 결국에 다리가 마비감이 오는 이런 심한 사태까지 이제 나돌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그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그러기 전에 미리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실한 좀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네. 검사 과정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예, 이제 그 몇 가지 중요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고요. 그 엑스레이 검사는 그 골극이나 또는 허리 전체의 커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아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협착증은 주로 연세가 드신 분에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뼈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그 뼈가 얼마나 노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점들을 개선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적외선 체열 촬영 검사입니다. 상체를 하고 있는데 목에도 협착이 오기 때문에 상하체 모두 이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협착이 있는 부위는 정상 조직보다 많이 체온이 떨어지면서 혈관도 좁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MRI 검사.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공명 MRI 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눌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생방송으로 전화받아 상담받고 있잖아요. 허리가 네. 안 좋으시거나, 그 내병 같은데. 근데 젊은 분들도 협착증이 올 수가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그런 분들도 디스크라고만 딱 판단하지 마시고 허리가 아프시면 두 가지를 다 의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의심하셔서 이 시간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 비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 한번 직접 상담해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허리가요. 네. 예, 좀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죠. 말씀하십시오. 예. 예, 허리가요 많이
낮에 활동할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자고 났을 때요. 반드시 옆으로 자면 괜찮은데 반드시 자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한 5분에서 10분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러고 나면 낮에는 괜찮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1입니다. 혹시 네. 지금 뭐 일을 계속 하고 계신 상황이신가요? 하루 종일 일을 서서 합니다. 예. 다리 저림 증상은 혹시 안 나타나셨습니까? 다리 저린 증상은 얼마 전까지는 걸을 때 왜 무지한 통증이 있잖아요. 예, 예. 정강이 쪽으로. 예, 예. 그래가지고 어디 좀 걸어가면은 한 10분 정도 걸으면 많이 힘들었는데 예, 예. 그냥 마사지 좀 많이 하고 그랬더니 조금은 나아져서 지금은 좀 덜하고 있고요. 예.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만 듣고 판단을 하면은 협착증이나 또는 디스크의 초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세나 이런 다른 그 일을 하시고 있는 여부 등으로 판단해 볼 때 협착증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 예. 지금 일찍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시면은 네. 어머니는 협착의 진행을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 가까운 척추전문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한 검사를 하시고 네.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어머니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한 번 그때 검사했는데요. 4번, 5번 뼈가 돌출대가 있어서 옛날에 사고가 있었거든요. 한 20년 됐거든요. 예, 예. 그때 주지 앉으면서 생겼던 사고인데 제가 그 당시에는 나이가 어려서 몰랐으니까 그냥 지나갔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뒤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난 뒤부터는 자고 나면 꼭 아프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옛날의 사고는 사고고요. 네. 이제 새롭게 협착은 어차피 연세가 드시면서 새롭게 생기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정확한 검사를 권유드립니다. 어느 쪽으로 가서 해야 되죠? 예. 자, 그거는 전문병원 가까운 그 전문병원을 가시면 되고 그냥 신경외과 쪽 정형외과 가시면 될 것 쪽으로요? 같고요. 네네네. 저희가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전화 감사합니다.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02-6676-0114, 02-6676-0114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화번호입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요. 예, 네, 건강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불편하세요? 예. 네. 네,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어떻게 한번. 불편하시죠? 네. 예. 지금 허리가 지금 많이 불편했고요. 네. 예. 자, 그리고 선생님하고 증상을 이제 자세한 증상 선생님께 말씀 한번 해주시기 한 바랍니다. 며칠간 계속 네. 아팠는데요. 예. 예. 지금은 그것이 밑을 내려가지고 그 다리 쪽으로 그러니까 다리하고 그 연결된 부분 그 엉치 쪽입니다. 예, 예. 거기가 지금 아주 많이 불편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허리는 지금은 또 안 아파요. 예, 예. 안 아프고 처음에는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안 아프고 그 다리 쪽으로 내려가지고 다리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걷지를 못할 정도로 그리 불편합니다. 예, 아버님 최근에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검사를 받았는데 디스크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예. 허리 디스크 협착 모두 다 결국엔 MRI 검사가 꼭 필요한 그런 질환이고요. 예, 허리 통증은 사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오히려 소견이고요. 예, 아버님 최근에 MRI를 찍으신 겁니까? 예, MRI는 아직 못 찍었고요. 엑스레이만 가지고 진단하기에는 아버님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예. 디스크보다는 협착의 가능성이 더 높고요. 반드시 예. MRI 검사를 통해서 어디가 얼만큼 좁아졌는지 또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뭔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예, 해보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아버님.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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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분은 검사를 통해서 그 협착 그렇죠. 있는 그 부위와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정도, 측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고 치료를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내는 얘기시죠. 예, 맞습니다. 네. 협착증 이거는 맞는 것 같으시죠? 예, 제가 듣기로는 협착증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협착증이 네. 의심되기 때문에 꼭 MRI 그 진단을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02-6676-0114, 602-6676-0114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연결됐습니다.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시죠? 허리가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시군요. 네. 다리가 계속 이렇게 지리거든요. 예. 다리가 그래가지고 저리시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영도 못 걷겠고 조금 댕기면은 좀 괜찮고. 예. 네.
그리고 이제 허리도 좀 아프긴 아프고. 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62이거든요. 예. 오히려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뻐근하고 걸으면 괜찮아지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이제 계속 지리지요. 아, 걸을 때 그 계속 저리시고. 전기에, 예, 이렇게 통하면 지리한 것만 들어. 예. 어머니 혹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이렇게 일을 좀 했는데 요새는 이게 다리가 너무 심해가 조금 놀고 있거든요. 예. 그 사실 그 우리나라 어머님들 그 쭈그리고 앉는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많이 하시고 또 무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 지금처럼 허리병이 오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 좀 하셨을 것 같고요. 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인지 협착인지 정확히 구분을 안 가지만 예. 걸을 때 계속 저린 증상이 있는 걸로 봐서는 협착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어머님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래도 걷다가 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예, 협착증 초기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지금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면은 지금보다 많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예. 병원에 가는 거 그럼 무서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일단 예. 빨리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정형외과로 가야 됩니까? 이제 가까운 척추 전문 병원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아, 네, 병원에 대한 네. 문의는 다시 한번 전해주시면요, 저희가 네. 상세하게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자, 계속해서 좀 이제 내용을 좀 내용을 살펴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척추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수술하는 것과 수술하지 않는 것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수술이 필요한 환자 그리고 수술이 필요하지 않으신 환자 큰 차이점이 뭐죠? 예. 일단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협착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있고 마비감이 오는 상태 그리고 대소변 장애가 올 때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협착증 수술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은 그 뼈를 잘라내고도 핀을 박지 않는 수술법들이 개발되긴 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추세는 허리뼈를 좀 잘라내고 불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새끼손가락 한 반만한 핀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박는 그런 수술입니다. 이 수술을 한다고 해서 또 완치가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허리가 더 아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단 비수술적인 치료로 협착증을 치료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좀 초기에 미리미리 좀 병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낫겠네요. 이제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예, 우리 그렇습니다. 어르신들도 아유, 나 이게 좀 돈도 못 버는데 자식들한테 네. 병원 가자는 소리도 못 하고 말이야. 오히려 더 큰 화를 아픈데 좀 불러올 수가 참고 있습니다. 살지 이러다 보면 이게 그 호미로 말할 거 가래 혹시 아세요? 아, 네, 가래는 제가 본 적은 없는데요. 가래 얘기는 많이 큰 거, 들었습니다. 호미가 요만한 거 가래는 그렇죠. 농사일 때 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직 30대시네. 자, 그래서 저 호미로 막는 방법을 제가 여쭤보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이 사실 호미로 막는 방법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기술적인 대표적인 치료를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인대 강화 치료와 신경 성형술 이렇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인대 강화 주사 요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인대 강화 치료는 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방사선 영상 장치를 통해서 인대가 많이 모여 있는 곳, 우리 몸에 이제 허리병이 생기게 되면 그 인대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이런 인대 손상이 온 부위를 정확히 찾아서 그 부위에 삼투압이 높은 물질을 투여해서 우리 몸의 그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을 통해서 손상된 인대가 재생되게 하는 방법, 이것이 인대 강화 주사요법인데요. 실제로 보시기엔 좀 무서워 보일지 몰라도 별로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고요. 지금 실제로 시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깨끗하게 소독한 상태에서 인대가 모여 있는 곳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지금은 그 신경 치료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대 강화 치료는 그 실제로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거는 한 네 번에서 6번 정도 부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인대 강화 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시술 방법까지 봤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인대 강화 주사 요법의 네.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점이 좀 좋은지요? 예, 인대 강화 치료는 일단 그 마취나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수술방 안에서 한 5분 안에 끝나기 때문에 네. 연세가 많으시거나 당뇨나 혈압이 있으시거나 또는 기존 질환이 있으시거나 이런 거랑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냥 장점이 저거는 있습니다. 뭐 주사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간단하게 주사 맞는 약간 침 같은 느낌인데 침은 아니죠? 침하고는 조금 다른 그 개념이 아. 다릅니다. 네. 근데 전 주사가 세상에 제일 아픈데 저거
바늘 굵고 뭐좀 큰데 마취 안 하나요? 굳이 국소마취 자체가 또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아. 또 우리 몸의 등, 허리 쪽은 예. 겉에서 피부에서 찌르는 통증을 가장 덜 느끼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아프지 그래요? 않습니다. 네. 마취할 때 주사 놓는 자체가 아플 수도 있다. 저거보다. 마취약은 실제로 아픕니다. 그래요?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호미로 막는 방법. 네, 두 번째. 번째입니다. 예. 자, 그럼 호미 많이 사용되는 거죠. 신경 성형술이란 이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네. 신경 성형술 이제 조금 더 심해지거나 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신경 성형술 우리 몸이 디스크나 협착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생겨난 협착이 염증, 섬유화를 일으킬 때 비로소 이제 그 신경 주위에 염증, 섬유화를 일으킬 때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염증 섬유화가 생겨서 지저분해진 신경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경 성형술이라고 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화면을 네.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 꼬리뼈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방법인데요. 간단하게 꼬리뼈에 국소 마취만 한 다음 특수 카세터를 쭉 밀어 넣어서 문제가 생긴 부위까지 밀어 넣은 다음에 그 신경 주위에 생긴 염증 섬유화 조직을 물리, 화학적으로 박리를 해줘서 결국 신경을 다시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법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만 들으면요. 신경을 성형한다. 신경을 예쁘게 만들어준다. 뭔지 이런 뜻 아니에요. 성형이란 말이 네. 사실은 형태를 바꿔준다는 이야기인데. 예, 맞습니다. 자, 지금 어떤 이제 건가요? 무균 수술방 안에서 신경 성형술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꼬리뼈에 네. 국소 마취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 일단 바늘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그 꼬리뼈 쪽에서는 그 우리 몸에 생긴 신경, 그 허리 등까지는 어디든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사선 유도 장치를 보면서 이제 가느다란 특수 카세터를 진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신경 주위까지 이렇게 접근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조영제를 통해서 잘 갔는지 확인을 하고 그 이 부위를 물리 화학적으로 그 염증 섬유화 조직을 없애서 원래 그 신경이 잘 윤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네. 보통 자, 이게 시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예, 물론 이제 시술 사람마다 시간은 다르겠지만. 보통 한 2, 30분 안에 끝납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성형하면 그 얼굴 같은 거 고치면서 미용이라는 말을 많이 네. 예.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경을 예쁘게 한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받아들이겠는데 신경을 어떻게 그 성형이란 말은 그 변질시킨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한다는 의미죠? 예, 일단 그 우리 몸에 협착이 생기게 되면 예. 신경이 계속 좀 무리하게 계속 눌리기 때문에 신경 예. 주위 조직이 이렇게 딱딱하게 유착이 됩니다. 네. 신경은 원래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윤활이 잘 돼야 이제 통증이 없는 상태인데 이 신경 주위가 딱딱하게 염증이 생긴 것 이거를 바늘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좀 뜯어주고요. 특수 카세터를 예. 통해서 그리고 윤활유를 이렇게 그 신경 주위에 뿌려줘가지고 아하. 신경이 예.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신경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울퉁불퉁 생겨갖고 주변을 좀 해롭게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잘 깎아가지고 성형해가지고 예쁘게. 그야말로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만든다는. 거기 잘 돌아가 윤활유 기름도 좀 쳐주고 맞습니다. 이래 잘 그 인체란 기계가 돌아가게 정확합니다. 그렇게 만든 말씀이시죠? 네. 네, 오늘 네. 또 또 정확하다는 얘기 2번 들었습니다, 저. 야, 예. 10번 들은 100점인데 오늘 20점 확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요.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의 비수술적인 치료인 신경 성형술과 또 인대 강화 주사 요법의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네. 참고하시라고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인대 강화 자. 치료를 10회 정도 시행한 그 남자분의 사진입니다. 특히나 오른쪽 다리에 왼쪽 사진을 보시면요. 오른쪽 다리가 아주 파랗게 혈관도 눌리고 신경 손상이 있기 때문에 파랗게 변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0회 정도 치료 후에 양쪽의 온도가 거의 다 같이 올라가고 환자분 증상도 많이 개선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또 있죠? 예, 신경 성형술 치료 사례입니다. 이분은 젊은 여자분이었는데요. 왼쪽 다리가 아주 파랗게 많이 눌려있던 네. 분이었습니다. 이분도 역시 신경 성형술을 하고 다음 날 찍은 그 적외선 체열 촬영 검사에서 원래 눌려있던 신경이 좀 회복되고 혈관이 회복되면서 양쪽의 온도가 비슷하게 빨갛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 효과가 좀 나타나나 봐요. 예, 신경 며칠 아니라. 성형술은 시행하고 보통 1시간 정도 아주 짧게 입원도 안 하시고 퇴원을 하시는데요. 집에 바로 가시는 그 순간 거의 대부분 통증의 호전을 느끼시면서 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일으키는 부분들을 좀 잘 다듬어 가지고 문제를 네. 일으키지 않게 한다. 참 예.
네. 자, 그래요. 저희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02-66769-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시죠? 아니, 다름이 아니고요. 네. 우리 할아버지가 네. 82살이거든요. 네. 근데 다리를 낮에 걸을 때는 아무시나 안 해도 돼요. 날마다 노인대학 가고 그러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는데 저녁에 잘 때 네. 그렇게 다리가 저른데요. 그래갖고 딱 붙어갖고요. 한없 네. 몇 분석으로 고생을 해요. 예. 예. 근데 병원에 가시라고 해도 안 가고 저렇게 하니 뭐 어떻게 하면 좋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아,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그러셨군요. 네. 예. 저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어머니 그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치라면은 예. 증상이 더 심해지면은 손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성형술이나 인대 강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예. 연세가 많으시거나 뭐 질환이 있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국소 마취만 하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예.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다른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예. 어머님이 설득을 잘 하셔가지고 아버님이 예. 지금이라도 빨리 좀 진단을 받으시고 예. 치료는 빨리 하면 빨리 올수록 아버님한테 이득입니다. 예. 예, 좀 잘 설득을 하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머니. 예.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병원에 대한 문의는요. 네. 전화 다시 한번 주시면 상세하게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예. 우리나라 의료법 이런 것도 좀 많이 네네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뭐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상황이었으면 감사합니다.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계속해서 이제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 네, 026676-0114, 026676-0114번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떻게 불편하세요? 예, 전 팔, 다리가 다 그런데요. 예, 예, 허벅지하고 네, 다리, 예, 뭐 발이 이제 시렵고, 예, 예, 허벅지가 네. 소파나 의자 앉으면 더 쥐가 더 나고 예. 운전하기가 좀 불편하고 그렇거든요. 그러고 혹시 어깨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아직도 병원 다른 것 때문에 많이 가서 이제 경제적이나 뭐 겁이 나갖고 말이에요. 지금 네. 수술도 다른 것도 몇 번 했더니 이제 겁이 네. 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좀 다시 좀 자세히 좀 알고서 이제 네. 병원에 안 가보셨다는 얘기죠? 뭐 엑스레이나 네. 이거 MRI, 한 번도 CT도 안 찍고. 여기에 대한 거는 안 받았어요. 근데 겁이 나셔서 뭐. 예,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것 때문에 병원에 하도 가셔가지고 네, 또 그러시죠. 이제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시겠죠. 예. 네. 선생님 한번 담아주실까요? 자, 아버님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70입니다. 예, 목소리가 되게 젊으셔가지고. 예. 예. 팔저림은 어떠십니까, 아버님? 아까 팔 얘기도 하셨었는데. 팔이에요? 아까 그 목하고 이런 데도 불편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 팔이에요. 어깨가 좀 아프고 팔이 저려갖고 이 손가락 제일 그 새끼 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이 뒤가 잘 납니다. 예, 예. 예, 아버님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은요. 예. 아버님은 목 쪽에도 그 디스크 내지는 협착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허리에도 디스크 협착 증상이 또 연세로 미루어 봐서도 협착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연세가 근데 있으신 허리가요, 분들은 대개 협착과 더불어 디스크가 함께 오기 때문에 아버님 검사를 좀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검사를 안 하시고 놔두게 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예. 점점 심해져서 이제 마비 증상, 또 근육의 위축 이런 증상들이 오게 됩니다. 예. 그 계속 이게- 말씀해 주셨지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 검사를 받으시는 용기를 좀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네, 지금 질문 선생님 주시는 말이요. 건데요. 예. 저기 뭐 지금 비수술, 수술 이런 게 있는데 네. 뭐 이런 것도 지금 비수술로 할 수 있어요? 예, 실제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술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수술을 몇 번 했더니 이제 수술하는 게 겁이 나갖고 지금 네. 네. 예, 가면 수술할 그런 일반 뭐 지방 병원이나 뭐 아무 데 가면 이걸 합니까? 죄송하지만 그 전화는요. 부분은요. 사항은, 사실 네. 많은 분들이 그걸 여쭤보시는데 저희가 방송 및 의료법상 말씀드릴 네, 수 말씀드릴 게 없고요. 없기 때문에 그-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그 지역에 어떤 병원들이 전문병원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여러 군데를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가 다음 또 있지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어디가 어떻게 제가- 불편하신가요? 예, 제가요, 네. 우리 집 아저씨가
허리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전화 상담으로는 이제 안 되고 네. 거기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아, 그러셨군요. 예, 네. 예. 또 이런 전화요. 저희도 참, 제가 여보세요? 네네, 그 주변에 말이죠. 예, 예. 그 신경외과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동네가 어딘지 모르시지만 네. 또 이제 전문 병원이 또 있어요. 그런 데 찾아가시고요. 또 그게 또 여의치 않으시면 예. 또 이제 저희 방송 저희 끝날 무렵에 이 전화번호 네. 또 전화를 주면 저희 스태프들이 네. 그런 전화번호 또 네. 많이 또 갖고 네. 있으니까요. 아니 그리고요. 네네. 저희 아저씨가요. 네. 지금 이렇게 허리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도 못하고 네. 좀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그래요. 예. 아, 조금만 근데 걸으시면요. 거기 전문으로 가려고 지금 그러는데 지금 예. 제가 텔레비를 보고 네네. 저는 잘하셨어요. 수술을 했걸랑요. 네. 네. 그러면 네. 저기 잠깐 한번. 네네. 네. 선생님하고 선생님, 말씀 저는 나눠보시고 수술을 디스크인지 했어요. 협착증인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네네네. 좀 좋을 될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자, 네. 말씀 저는 한번 수술을 해보실까요? 했는데요. 이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려면 예.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뻑뻑지근하고 누웠다 똑바로 일어나면 뻑뻑지근하고 그러는데 조금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좀 힘든 일을 하고 지금 있걸랑요. 어머님 말씀하신 거세요? 아니면 예. 얘네 아빠는 이제 얘네 아빠는 이제 그 전문 병원을 좀 갈라 그래요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머님 증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지금 계속 나가서 말씀하십시오. 수술을 했는데요. 예, 예. 4월 1일 날 수술해갖고 4월 15일 날 퇴원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려면 뻑적지근하고 오른쪽으로 누웠다 이제 오른쪽 왼쪽 하려면 뻑적지근하고 제가 그리고 조금 힘든 일을 해요 지금. 예. 근데 이 복대를 차고 지금 좀 힘든 일을 하고 나면 근데 허리가 뻑적지근해요. 근데 해도 괜찮을까 해서. 아닙니다, 어머님. 지금은 네. 한번 칼을 대셨으면 예. 다른 치료도 원래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예. 어머님 지금 허리 관리를 잘 하시지 않으면은 수술한 게 네.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아. 뭐 일은 이제 생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끊거나 하진 못하시겠지만 예. 가능하면 일을 좀 줄이시고요. 예. 예, 뭐 남 위해서 하는 게 어머님을 위해서 좀 일을 잠깐 줄이시고 예. 걷기 운동 열심히 하시고 예. 예, 그다음에 그 근력 강화 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쉽게 아실 수 있는데요. 병원에 문의하셔도 되고요. 예.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 이렇게 병행을 좀 하시면서 일을 조금 줄이시는 게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좀 무거운 건 들으면 안 되죠. 어머니 지금은 들 때가 아닙니다. 예. 네. 그럼 언제쯤 들으면 될까요? 좀 힘든 일을. 이제 언제쯤 될까요? 예. 네. 수술하신 병원하고 이제 좀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머님. 예. 그것도 수술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수술하신 병원하고 상의를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리고요. 허리 근력 그리고요. 강화 운동 같은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허리 근력 강화는 반드시 하셔야 좀 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저기 조금 이따 다시 저희 집 아저씨가 지금 많이 아파요. 이렇게 네. 걸으려면은 이게 땡기고 오늘 아침에도 땡긴다 그러는데 지금 직장을 다니긴 다니는데 예. 지금 수술할 단계가 온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지금 어떻게 보니까 우연찮게 보니까 이 방송을 보고 전화를 드리는데 어떻게 네. 그러면 네. 남편의 증상도 간단히 또 저희가 네. 상담을 받아 보시죠. 뭐 보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한번 예. 한번 어떤 네. 증상인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려면 허리가 아프고요. 소파에서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일어나면 아우 허리야 이러고 어제는 이렇게 오면서 허리가 다리가 땡긴다 그러더라고요. 아침에도 일어나더니 안방에서 이렇게 주방 쪽으로 물 마시러 나오더니 아우 이렇게 다리가 땡기지 이러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차피 이제 MRI 결과를 보고 네. 그 어떤 병인지 정확히 알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증상이 심하다고 다 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머님. 예,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권유하는 병원도 있고 권유하지 않는 병원도 있을 텐데 예, 예. 일단 제 입장에서는 증상이 아주 심한 분들도 굉장히 호전이 많은 분들도 있고 예. 또 칼을 한번 대면 원래 조직으로 다시 돌아가진 않습니다. 칼 일단 한번 대면요?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일단 척추 전문병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네. 이 상담하는 여길로 지금 하려고 이 선생님이 네. 한 이 대로 선생님 가려고. 믿음이 가신다는 아, 얘기죠. 네. 아유, 그, 네. 그러니까 참, 네. 팬이 한 분 생기셨네요. 이제 네. 큰일 났네요. 자, 네. 이러한 자, 그런 내용은, 이야기들은요. 네.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네. 팬클럽에서 이렇게 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네. 법상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저희 답답한데요. 그래서 방송 끝나고 한 15분이면 되겠죠? 네, 그 같은 맞습니다. 전화번호를 전화 주시면 선생님이
직접 전화 받아주세요. 네, 꼭 받아주시기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한 이렇게 55분 절실하신 분은 정도에, 저희가 해드려야 돼요. 전화 주시면요. 네. 직접 상담 가능하시니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한 생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는 네. 한 번에 1타 2피라 그러죠, 이런 걸. 한 번에 남편하고 본인 것까지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 네, 하여튼 그러셨습니다. 뭐 좋습니다. 네, 네. 026676국에 0114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가 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전화 전화 연결해 받아볼까요? 보시겠습니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버님? 예, 허리가 아파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허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신지요? 허리가 척추 협착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병원에 갔더니 예. 언제부터 그러시죠? 그러니까 작년에요. 작년에. 예. 네. 근데 그 그래갖고 물리 치료를 받았거든요. 네. 물리 치료 계속 받다가 네. 좀 나아지길래 또 이제 안 갔거든요. 예. 예, 제가 뇌경색이 와갖고 지금 뇌경색이요. 네. 오른쪽 우측 다리를 거동을 잘 못해요. 네. 저는 집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네.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 택시 타고 다녀야 되고 그러거든요. 예. 네. 자, 예. 지금 네. 두 가지 질병 근데 함께 옛날에 앓고 저 계십니다. 허리 척추 수술을 뇌절을 한번 했어요. 예. 네. 아, 예, 아버님. 뇌절 수술을 했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또 아프더라고요. 지금 네. 다리 오래- 아프신 쪽이 3분 이상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파갖고 아니 통증이 와갖고 못 견디겠어요. 지금. 아버님 네, 다리 통증이 그러시군요. 오는 부위가 혹시 오른쪽 뇌경색이 있는 곳이랑 일치하는 건가요? 예, 예.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그 뇌경색의 후유증으로도 다리가 좀 더 아플 수 있고요. 예. 진단받으신 그렇죠. 협착증 예. 그거 뇌경색 온 뒤로 다리가 허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버님. 이게 예. 이제 머리에서 오는 그런 부분과 예. 아버님이 작년에 진단받으신 허리 협착증 증상이 같은 곳에 오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 예, 다리로. 예,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예. 일단 치료가 예. 그렇게 아버님이 원하는 만큼 말끔하게 낫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제 연세가 들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협착이란 병이기 때문에 그렇긴 예. 한데요. 예. 분명히 치료를 받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안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 받으면요? 물리치료도 괜찮고 다른 치료법들도 괜찮습니다. 예, 예. 네, 특히 만약에 네. 조금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치료법이 그나마 좀 적합하실까요? 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담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뇌경색으로 인한 그 다리 통증도 함께 오는 경우이기 아하. 때문에 네. 먹는 약의 도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먹는 약을 드시면서 뭐 인대가나 신경 서영술 이런 것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 치료를 함께 또 그다음에 이제 그 근육 강화 운동을 같이 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또 약간 네. 약의 도움을 또 받으셔야 되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 특별히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처럼 026676국에 0114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나와 반갑습니다. 계시니까 한번 직접 상담해 보시겠습니까? 예, 저는 아니고요. 네. 엄마가 나이가 한 56세쯤 되셨거든요. 네. 근데 병원에서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예, 예. 근데 병원에서 그 MRI를 보시고 그게 너무 심하다고 수술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엄마는 수술 안 하고 예.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이제 찾으셔서 네. 지금 방송 보다가 나와서 전화드리게 됐어요. 예. 네. 어머님이 증상이 어떠십니까? 혹시 다리가 막 마비가 되거나 터질 것 같이 마비까지는 아니고요. 또 다리가 오래 걸으시면 조금씩 예. 저리시긴 하시대요. 예. 근데 사진상으로 볼 때는 이미 마비가 왔어도 저긴 아닌데 이렇게 지금 걸으시고 다니시는 게 좀 신기하시다고 예.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 어떤 건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심한 디스크 또는 협착이신데도 네, 협착. 불구하고 증상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수술하기에는 좀 더 아까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선천적으로 협착이 생겨도 공간이 좀 넓다거나 네. 지금 맡고 있는 협착이 그 염증, 섬유화, 신경을 많이 누르지 않으면 네. 지금처럼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은요, 신경이 완전히 눌려가지고 이렇게 까맣게 돼 있어요. 회색 부분이 아예 보이지를 않고. 이제 그거는 이제 결국 이제 사진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칼을 대기에는 어머님 증상이 좀 경미하기 때문에 비수술적인 치료들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게 네, 해서 알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신다면 감사합니다. 네, 그때 한번 수술을 좀 네, 생각을 해보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칼 한 번 되면 그 조직이 그 전으로 돌아오진 않죠. 예, 그거는 네. 원래대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칼을 대기 이전에 어떤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서 치료를 네. 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호미로 막는 이런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여러분과 함께하는 허리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 허와실 또 이런 것이 맞을 것이냐, 저런 것이 맞을 것이냐. 네. 한번 제가 문제를 한번 내드릴 테니까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께 답을 얻어내는 네.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많이 또 이걸 좀 혼란스럽고 혼동하실 겁니다. 서 있는 자세가 앉아 있는 것보다 허리에 무리가 간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선생님 어떠신지요?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서 있는 자세는 허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2배 이상 그 압력을 가해지긴 하지만 실제로 앉아 있는 시간이 이제 굉장히 길기 때문에 또 네.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도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요거는 저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내용 예, 같은데. 예. 많은 남성분들에게 해당되는 네,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선생님도 여기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의사 선생님하고 별거 없습니다. 네. 술 앞에서는 아직까지는. 자,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허리가 더 아플 수 있다. 네, 저거는 당연하지 않을까요? 네. 옆에서 잔소리하고 계십니다. 네. 네. 자, 정답은요? 예, 이거는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본인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술을 많이 드시면 초기엔 혈관이 확장되면서 뭔가 좀 기분도 좋아지고 아픔도 있는 것 같지만 잠잘 때 자세도 많이 흐트러지고 그 여러 가지 나중에 그 후유증들이 네.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운동은 허리 건강에 좋다. 여러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저도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예. 네.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은 허리 운동에 도움이 되지만 충격이 가는 운동, 배드민턴이나 골프, 뭐 다른 여러 가지 운동들은 사실 허리에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또 그 인생이 그렇게 의사가 하지 말라는 걸 다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없습니다. 네.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근력 운동을 하면서 네. 이런 스포츠를 하는 건 또 상관이 없겠습니다. 선생님도 허리 전문 의사시지만 배드민턴도 하시고 가끔 골프도 하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지만 건강하게 맞는다면 하시는 거는 또 문제가 없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요통 환자는 그다음 문제 내겠습니다. 자, 요통 환자는 성생활을 하면 허리 건강이 악화된다. 자,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허리와 성생활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을 지으시면서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네. 예,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한 체위나 이런 것만 하지 않으시면은 성생활은 네.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자, 굉장히 좋아하실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니까 한번 희정 씨가 네. 네.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디스크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셨다면 아니라는 거 당연히 아시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일단 허리가 통증이 생기는 것은 한 90% 이상은 대개 근육인데 별거 아닌 문제가 더 많습니다. 네. 간단하게 파스만 붙이거나 먹는 약 정도로 해결될 문제도 많고요. 하지만 그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꼭 디스크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잘못된 상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면요. 네. 마지막으로 척추관 협착증 좀 예방할 수 있는 뭐 생활 습관이나 어떤 운동 좀 추천해 주신다면요. 예. 네. 사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 자체는 노화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여기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40대에 이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평생 이 증상이 나타나는 순간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가지를 열심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가지가 뭐죠? 한번 네. 자세하게 네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운동입니다. 운동. 예, 유산소 운동, 그 3대 유산소, 빨리 걷기, 그다음에 그 실내 자전거, 수영. 이 중에 빨리 걷기가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 3대 유산소에 더불어서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는 등산이나 그 러닝머신을 경사를 조금 주는 것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자전거도 약간 허리를 숙이잖아요. 그것도 좋은 실내 운동입니다. 자전거도 이렇게 숙인 다음에 하면 다리와 허리 근육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게 좋다는 네. 얘기죠. 예. 네. 그거와 더불어서 효과를 한 몇 배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유산소와 더불어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척추의 앞쪽 복근과 뒤쪽 척추 기립근 이 두 가지를 강화하는 방법들이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하는 가장 큰
도움이 방법이 될- 있고요. 예. 네. 또 첫 있죠? 번째, 두 번째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아까 그 프로그램 초반에도 그 사장님께서 뭐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 샤론 스톤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네. 실제로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 특히 젊은 여성들, 젊은 남성들에게서 골반이 틀어지고 그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 아주 가장 큰 원인입니다. 네. 계속 오랫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면 협착이 훨씬 빨리 오게 됩니다. 네. 자세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좌식 문화, 양반 다리로 앉는 것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아. 또 밭일하시거나 논일, 농경 문화도 있기 때문에 쪼그려 네. 앉아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고 뭐 가사 일을 하시도 가능하면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자세 중에 또 네. 저희가 잠깐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뒷주머니에 지갑 넣고 다닐 때.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자세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일단 생활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네. 이 뒷주머니에다가 두꺼운 지갑을 넣게 되면은 좌골신경통이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예. 뒤쪽에 손가락 굵기만 아주 커다란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건 보호막이 별로 없습니다. 네. 따라서 그 지갑을 넣게 되면은 그 신경이 다칠 확률이 많아집니다. 제가 그러고 다니는데 저도 좀 바꿔야지 안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요? 예, 세 번째 온탕입니다. 그 몸을 좀 뜨겁게 지지치는 것이 그 염증, 섬유화 조직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온탕을 자주 하시거나 찜질을 자주 하시는 것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 체중 조절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병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복부 비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당연히 허리가 받는 부담은 몇 배로 늘어나고 협착이 네. 생길 확률도 몇 배로 높아집니다. 체중 조절 열심히 하시고 운동하시고 이것이 협착증을 예방하는 데 가장 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고도일병원의 권원일 원장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의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네. 02-66769에 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나와서 네. 바쁘실 것 같아요. 아까 끝나고 전화하라는 분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았습니다. 네, 어느새 건강 매거진 1부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2부에도요 유익한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네. 와우 메디컬 114 시간에는 자신감의 비결, 안티 에이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짚어보는 시간 기대됩니다. 갖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